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입니다. 레몬 심리 지음 박영란 옮김 갤리온에서 나온 책입니다. 나는 왜 기분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 하는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내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뺨 맞고 집에서 눈을 흘기기도 합니다. 또한 M1 후배에게 빽하고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요. 친한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기도 합니다. 입을 닫아버리고 인사를 안 받기도 하고요. 키보드를 부실 듯이 두드리기도 합니다. 만만한 사람을 골라서 화풀이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요. 내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러 툴툴대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요. 남의 사소한 실수를 쥐잡듯이 물고 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요, 별개입니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또한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면요, 우리는 충분히 좋은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태도는요, 체력에서 나옵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 생각이 기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체력입니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요,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은요, 몸의 신호 하나하나에도 반응하는데요. 섭취하는 음식과 수면의 질, 호르몬 변화와 컨디션은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의욕이 넘치지만요, 저녁쯤 퇴근길에는요, 갑자기 인생에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요, 하루 종일 아이처럼 까칠한 잠투정을 해대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요, 툴툴대고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신체적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요, 감정 노동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이처럼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요,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 요즘 잠은 제대로 잤는지, 운동은 좀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요, 역시나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또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요,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끼 식사도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양학자는요, 감정 기복 또한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되어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머릿속 모든 생각들이 비관적으로 흐른다면요, 유산소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오를 텐데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불평이 하루를 망칩니다. 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 짜증나.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이런 습관적인 불평은요, 하루를 망치고 관계를 망치며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모두 속으로는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불평을 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 불만족스러운지를 밖으로 표현해봐야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요, 주변의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분마저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짜증스러운 불평을 쉽게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짜증을 내며 불만을 표출하면 답답했던 기분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툴툴 대는 내가 싫어져서 기분은 더 최악으로 치닫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머니의 집착과 잔소리가 불만이라면요,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매번 짜증스러운 대꾸로 응하지 말고요,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또다시 구시렁거리고 있다면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날씨가 춥고 덥고 같은 일 하나하나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스스로 멈출 수 없습니다. 불평은 사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무익한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밖으로 표현하는 기분의 에너지는요, 생각보다 강력해서 사무실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서로의 감정은 교류되어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전염인데요. 희로애락을 포함한 모든 감정은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이 전염 속도는요, 생각보다 빨라서 때로는 당사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남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은요, 우울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크게 분노한다면요, 우리는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극적인 에너지라서 자신에게 안 좋으리라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심하게 분노하는 사람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울은 다릅니다. 우울한 사람의 에너지는요, 아주 천천히 전염되는데요. 무기력 또한 경계해야 할 타인의 감정입니다. 한 팀원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냥 대충 하자 등의 말을 자주 하면요, 팀 전체가 서서히 사기를 잃습니다. 그래서 남의 기분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분의 출처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전염된 기분이라고 판단되면요, 과감하게 쳐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감정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나의 기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만 깨달아도요,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 안에서 흘려보내는 일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바뀐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들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거꾸로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도요, 감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자세를 취하면요, 실제로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웅크리고 다니던 몸을 곧게 펴는 것만으로 마음속 응어리가 작아집니다. 몸과 마음은요,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 몸도 그에 따른 변화가 생겨서 철저한 방어 자세로 돌입합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움츠러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을 꼽니다. 자신감이 떨어져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요,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또 무기력함에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면요, 당장 두 손을 내리고 심호흡으로 냉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남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감정으로 끙끙 앓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몸을 통해 외부의 지지를 느끼라는 것인데요. 의자에 차분히 앉아서 등을 기대고 두 발을 바닥에 단단하게 디딘 다음에 깊게 숨쉬고 내뱉어 보는 것입니다. 몸의 긴장을 다 풀고 두 발을 통해 자신을 받치고 있는 땅의 기운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군가 든든한 등을 나에게 내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쁨도 슬픔도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요, 아주 행복할 것이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은 아주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 지수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요,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병에 걸린 사람은요, 생각만큼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예상하는 행복의 기준과 행복 지수가 다른 이유는요, 적응성 편견 때문입니다. 적응성 편견이란 자신의 적응력이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반면에 어떤 일이 인생에 미칠 안 좋은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고난에 적응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복권 당첨자의 즐거운 시간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오래도록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요. 실제로 그 즐거움은요,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요. 적응력을 통해 우리는 더 크고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불안함은 대개 너무 많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버릇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잘 해내고 할 수 없는 일은 시간에 맡겨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해야 할 일을 작게 세분화하여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다면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라고 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다는 걸 금세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귀중한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분노 활용법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내 앞에서 친구가 다른 친구와 소곤거리고 있으면요, 마치 내 욕을 하고 있다고 넘겨짚고 팀원이 보고를 늦게 하면요, 상사인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는 우주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유아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내면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각하고 행동하듯이 다른 사람의 행동도 그들의 내면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면요. 왜 지금 화가 난 건지, 누구의 문제인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일이 화를 낼 만한 일인지 자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는 세상 누구에게라도 악의를 느끼듯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남의 마음을 섣부르게 짐작하는 태도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 화를 낼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